자, 오늘 이번 주제는 오늘 중앙종회가 있었어요. 그죠? 네. 중앙종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직영사찰. 그렇죠. 조계종의 직영사찰을 지정을 했던 부분을 해제하고 그 사찰들을 특별분단 사찰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영사찰 두 곳은 갓바위가 있는 선본사와 그 다음에 연주암 이 두 곳은 지정사찰에서 오늘 사실상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봐야 되죠. 네, 자, 이건 지정이 해제되고 특별분담 사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뭔가요? 일단은 그 직영사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직영사찰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로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 직영사찰에서 나오는 상당 부분의 예산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으로 이전을 해서 종단의 목적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한 사찰이죠. 직영사찰은 1994년 종단 개혁 당시에 아주 핵심 입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사유화되고 있는 몇몇 곳의 사찰, 분규, 이렇게 종권 분쟁 속에서 문제가 되는 사찰들을 직영사찰로 지정을 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예산을 종단으로 가져와서 종단의 목적 사업으로 쓰면서 승가공동체의 공유정신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했고요. 처음에는 그 직영사찰이 3곳밖에 안 됐지만 오늘 이전에는 직영사찰이 5곳까지 있었습니다. 그 봉암사나 조계사는 뭔가요? 직영사찰이가 직할 뭐 이런 표현들도 쓰던데. 봉암사는 직영사찰은 아니고요. 봉은사. 봉은사는 이제 명진스님 네네. 주지 당시에 국정원과 자성원장이 결탁해서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인 명진스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봉은사를 갖다가 직영사찰화 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그리고 연주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성 총무원장이 재임하던 때에 전국 선원수자회와 정명스님이 나서서 연주암을 내놓도록 압박을 했었고, 자성 원장이 연주암을 내놓겠다 해서 직영사찰화 됐던 것이죠. 네. 그 직영사찰을 이제 특별 분담 사찰로 전하는 과정에서 조계종 노조와 그 다음에 우리 불교계 시민사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이 전환된다는 게, 그럼 과거에 직영사찰이었던 것이 특별분담사찰로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지가 돼서 대리인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직접적 관리 체제에서 일정한 재정 기여만 하게 되면 관리권은 이제 교구본사나 실제적인 그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사실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약간의 재정적인 그것만 책임지면은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는 통제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갓바위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그 사찰 수입이 유실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종단개혁을 했을 때 갓바위를 실제로 실사를 나가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보시를 얼마나 하는지를 실제 점검까지 했었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갓바위 도대체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그건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이제 파편적으로 나온 얘기 들어보면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입의 더블 이상일 것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얼마나 되는데요? 갓바위. 공식적으로는 중앙 분담금을 한 30억 내고 자체 30억 정도. 사중 운영비로 연 한 40억을 써서 70억 정도를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드러난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게 지금은 이제 100억이 넘어 있는. 100억이 아니라 100억. 경제 규모는 봉은사급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은사나 조계사급. 궁금했어요. 네, 200억 정도. 갓바위 정말 궁금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계종의 일반 회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거든요. 1년 예산이. 그 조계 종단 종단, 정체가 중앙정무기관. 중앙정무기관. 예, 중앙정무기관. 총무만 말하는 예, 총무 그렇죠. 포격은 여기. 예, 중앙정부기관의 예산이 일반회계가 한 300억, 네. 특별회계가 한 700억 수준되는데 네. 이 소위 말하는 사찰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회계가 일반 회계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직영 사찰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총무원 일반 예산, 일반 회계의 3분의 1이 직영 사찰. 그 직영사찰 분담금. 과거 5개 그 네, 연주함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예. 조계사 이렇게 봉은사 뭐 가빠이 보험사, 강화 봉은사 네. 예, 예.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5개에서 올라온 수입이 3분의 1이네요. 그렇죠. 일반 예산에 종무기관 전체 그 예산. 중에서도 거의 절반이 이제 가빠이 선본사에서. 그러니까 특별회계 700원 빼고도 예. 300원. 아마 김영훈 돈이 되는 대표님이 곳이구나 돈이. 가빠이 실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좀 아실 것 같아요. 슈사? 가빠이 계셨어요? 가빠이 실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 초창기에 실사를 그때 뭘 하셨는데 종무원에서? 그때는 이제 조계종의 이제 중앙종의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 가빠이가 그 구산형 개혁에 의해서 그 직영사찰이 됐어요. 사실은 구산형 개혁 전에는 서희연 그 총무원장의 사근고였었죠. 가빠이가 그래서 이제 그 종단 개혁을 하고 나서도 이 서희연 그 총무원장이 가빠이를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동규가 발생했다 해갖고 그거를 조계종 그 당시 개혁종단이 직영사찰로 전환해서 그 선보사 추진을 해임을 하고 다른 추진을 앉혔었죠. 근데 그게 그 고사년도에 그거를 직영화하고 나서 96년도에 그 직영사찰 지정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옵니다. 은혜사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종회에서 그러면 한번 실사를 나가보자. 얼마 수입이 들어오는지. 본사가 은혜사. 네, 본사가 은혜사죠. 그래서 그 은혜사 입장에서는 네. 다시 그 특별 분담 사찰로 하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말사로 오는 게 좋겠네 은혜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실사를 나가게 된 게 이제 그 당시 그 중앙종회 모임 그 의원 모임의 이제 회장이 성문스님이었었고 성문스님이 이제 좀 해달라고 해서 가는데 근데 전체 실사를 내가 참여한 건 아니었었고 제가 맡은 분야는 그 가빠이에서 운영하는 매점의 그 수입을 실사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한 달 정도 실사를 했는데 그 보통 매점 가빠이 바로 밑에 있는 그 매점이 쌀하고 뭐 양초 이런 걸 팔아요. 양초 팔고 이제 새벽에 신도들이 오면 뭐 오뎅 같은 거 이렇게 팔고 그러는데 보통 그 초하루부터 초7일까지 하루 매장이 1억 이상이 올라갑니다. 하루예요? 예, 하루 매장이. 언제적이야? 언제 1억입니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때가 96년, 96년에 가빠이 밑에 있는 매점 하루 매출이 1억이다. 미치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턱밑이죠. 네, 턱밑. 뭐 다들 가빠이 갈 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빠이 매점이 그 하루에 1억, 물론 이제 한 달 내내 1억씩 나오는 건 아니고 초하루부터 그 초7일 지나면은 이제 거기서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수능 때는 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수능 때는 더 올라가고 뭐 그러겠지만 수능 때 실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6년도 기준으로도 얼추 한 1억 정도면 한 10여 년 전에 들은 보식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빠이 밑에 이렇게 보식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 그건 빼고 매점 그건 매출만 다른 팀이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맡았던 실사를 맡았던 팀은 이제 그 매점이었었고 그러면은 뭐 그게 다른 팀에서 맡은 거를 제가 서로 이제 그 공개를 안 해서 모르는데 밑에 매점에서 하루에 1억이 나왔으면 그 위에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등 달고 보시금 넣고 그렇죠. 보시고 기도비 넣고 기도비 넣고 그러면은 아 대충 요즘은 사실 거기 천문학적인 정상객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이제 직영 총무원이 직영 사찰을 함으로써 거기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뭐 중앙 종무기관 또는 우리 이제 조계종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조계종의 구성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총무원장 입장에서는 그 직영 사찰을 해제한다는 아니 것은 그게 굉장히 말이 공동체 지금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게 서희연 때는 서희연이 사관고를 했고 월주스님 총무원장 할 때는 월주스님 사관고가 역할을 했고 그 뒤에 총무원장 때 다 총무원장의 사관고 역할을 한 게 직영 사찰입니다. 그 총무원장 네. 사근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게 지금 아니, 총무원장 선생님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승 원장이 처음에 그 2009년도에 자기가 총무원장 되려고 할 때 그때 장주 스님하고 약속드립니다 문건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또 약속 나옵니다. 네. 그 약속드립니다 문건에도 바로 이 선본사 그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합의해서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그 자승이가 지가 총무원장이 되고 보니까 이거 합의해서 처리할 일이 아니거든. 돈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약속을 그 장주 스님하고 약속드린 걸 뒤집어 엎고 결국 그 뒤로도 선보사 갑바이는 은하사에서 계속 직영 사찰 해제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종에서도 몇 번 부결이 됐죠. 그렇죠. 예? 몇 번 부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승 스님은 당신이 총무원장 시절에는 그 갑바이가 직영 사찰이었으니까 총무원장 사근고 역할을 했을 수 있고 연주함은 사실상 자기 미스트니까 연주함과 갑바에 나온 돈은 다 그러면 이렇게 자승원장 쪽으로 다 흘러갔겠네요. 다는 아니어도 한 그 자기가 총무원장으로 무시하고. 있을 때는 뭐 연조함을 그때 그 퇴진 요구가 그 도박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퇴진 요구가 나오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내가 연조함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영사찰로 만들었는데 직영사찰로 지가 총무원장이니까 결국 지가 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되네요. 네. 지금 직영사찰을 해제를 한 이유는 저는 지금 그 직영사찰에서 나오는 돈이 현직 총무원장한테 흘러가는 거를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지금 자승원장이요? 자승. 아 그러니까 지금 직영사찰 지정이 해제된 두 연주함과 그다음에 갑바이에서 흘러가는 돈이 지금 현 총무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고 볼 수가 없다. 왜냐면 강남 원장의 판단이 내 수입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앞으로 이 조계종을 영원히 말아먹기 위해서는 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입원을 지금 어쨌든 자기가 아무리 실사를 하더라도 직영사찰은 당연직 주지가 총무원장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사찰 해제를 하고 이걸 내가 한번 컨트롤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영욱 대표 말씀처럼 지금 이번에 직영사찰 갑바이하고 연주함이 해제된 거는 결국은 현 총무원장의 뜻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번 중앙정에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이 연주함하고 선보사 갑바이가 이제 직영사찰 지정 해제 신청된 절차를 보면 7월 14일 날 이제 용주사가 해제해달라고 공문을 접수를 했고 총무원에 그리고 7월 13일 날 하루 전날 7월 13일 날 은혜사가 갑바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14일 날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끼리 해제해줘야 된다. 일이 일사천리에 이렇게 결의를 했고 15일 날 정무회의에서 해제하는 동의안을 중앙정에다 제출하자. 이래놓고 일주일 정도 만에 이제 24일인 오늘 중앙정에서 이제 지정 해제하고 특별분단 사찰로 이제 전환되는 게 만장일치로 동의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 더 재밌는 걸 보면 218회 임시회 개원을 하면서 총무원장이 항상 인사를 합니다. 이게 중앙종회 개원할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원행 스님이 이번 종에서 이제 직영사찰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말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당 사찰이 속한 교구본사에서 교구 중심제 실현을 통한 교구 발전과 교구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교구 자율권 강화를 통한 교구의 사회적 책무를 확대하기에 직영사찰 지정 해제와 특별분담금 사찰 전환을 요청하다. 해당 교구의 용주사와 은혜사가 요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도 지정 해제를 갖다 요청했다. 뭐 일부에서 종단의 안정적인 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당해 교구에서 현행 수준의 분담금을 유지할 테니 해달라 요구해서 해주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다. 나는 해달라고 해서 뭐 핫바지 저고리로서 나는 시키는 대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런데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런데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해가지고 체육관 대통령 할 때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서 이제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체육관 선거라고 했잖아요. 100%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원행 총무원장이 분명히 자기가 인사말을 통해서 내 뜻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 종회 의원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단 한 명의 반대자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 뭐 특별한 논의 없이 그냥 예, 그러니까 해버렸다. 이거는 정말 자성이 100% 지금 총무원을 지고 원행은 완전 완벽한 꼭두각시다 그런 뜻이네요. 자, 이쯤 되면 자승원장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선본사 갑바이 이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자료를 뒤집었거든요. 네.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아, 그럼요. 1994년 12월 달에 선본사에서 총무원의 조계종 총무원에 보고를 한 게 연간 수입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연수입. 연수입이 1억 2천만 원이다.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거기가 어떤 곳인데 연간 100억이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뭐 100억 정도 가까이 될 텐데 이게 1억 2천만 원이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제 실사단을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영국 선생님 실사단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사단이 가서 94년 1월 17일부터 94년 2월 8일까지 22일 동안을 조사를 하니까 수입이 3억 8천만 원이 확인된 거예요. 94년이 아니에요. 비싸네요. 아니 근데 그 전에도 한 번이 실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계양신문 이 기사입니다 이게. 계양신문 95년 2월 12일자 계양신문 기사인데 어쨌든 22일 동안 계산해 보니까 3억 8,500만 원의 수입이 확인됐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간 수입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 6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94년 5년도에 이미 60억이 넘는 수입이 들어왔다. 선본사에 깍바이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잡히는 그렇죠. 알 수 있는 것들. 자료에 넣을 수 있는. 예, 할수 있는. 그렇죠. 그때 공식적으로 문서로. 96년에 공식적으로 그 선본사에서 그 총무원에 보고한 거로는 그때 1년 공식 수입이 그 20억이고 25억인가 그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총무원에 그 당시에 분담금으로 올린 게 10억을 그 당시에는 그 올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 그 얘기가 맞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도 실사를 하면서 사실은 전체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아니 그 입시기도 할 때 그다음에 뭐 다른 그때 소위 말하는 대목. 예, 1년 내내 우리가 실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사실 정확한 수입을 지금도 알기가 어려운데 1년 내내 우리가 실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요 본질적인 대화 내용이 약간 빗나가는 얘기인데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MB하고 좌성하고 친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선거 대책 보면 상임
고문도 했죠, 그죠? 네. 네, 상임 고문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성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가장 유착했던 시기가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때 자성은 총무장을 했고, 그때 완전히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정부로부터 템플스테이라든가 전통사찰 예산이라든가 이런 돈을 정부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자성하고 MB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사물과 현상을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과 종합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분석은 다른 것을 찾아내고 종합은 공통점을 찾아내는 건데 이 MB하고 자성의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이명박은 나라 돈을 도둑질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4대강 사건 등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고요. 이명박은 권력을 가지려고 한 목적이 천문학적인 돈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잡은 거고, 자성은 정치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게 총무장이 된 다음에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돈을 더 많이 이제 챙긴 경우인데, 둘 다 공통점은 돈이다. 돈이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이었다. 국가를 수익사업화했던 그런 거죠. MB와 예. 그다음에 네. 종단을 수익사업화했던 수익사업화했던 자승인데, 자승 같은 경우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했어요. 찾아낸 거죠. 없던 건 아니에요. 그 가장 일반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동대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동대에 개입을 합니다. 그 조계종단의 전통적으로 종립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조계종 총무원의 권력 구조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따로 굴러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자승 때 동대 사태에 개입을 하면서 그걸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보광총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보광총장을 만들면서 이사회를 해체시키고 자기의 측근들로 이사회를 완전히 구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승 밑에 있으면은 동대 이사자에도 이제 사정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동대라는 큰 구조가 자신의 먹거리가 된 거고, 또 하나 걸린 큰 덩어리가 뭐냐면 법인법 파동입니다. 그 명분은 조계종의 사찰이나 사찰 재산이나 아니면 승려가 만든 법인에 대해서 종단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법인이 종단 노릇하는 것은 보지 못하겠다. 이런 문제를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는 총무원장의 법인 이사 추천권을 갖다가 신설을 해버리거든요. 처음에 3분의 1로 했다가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조계종과 관련돼가지고 만들어진 법인이 각종 복지법인, 교육법인 해가지고 몇백 개 돼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갑자기 일거리가, 이 자리가 수백 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한 푼 안 들이고. 예. 그러면은 그 밑에, 자승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만세죠. 갑자기 자신들의 어떤 지평이 넓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김경호 이사장님의 말씀은 이 자성 강남원장 전 총무원장이 말하자면은 조계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창조경제를 했다 그런 말입니까? 그건 없던 거를 만든 거면 그러니까, 창조경제인데, 네. 남의 걸 뺏어온 거니까 약탈경제죠. 약탈경제인데 창조 그런데 경제는 생수 사업 아닌가? 생수.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김경호 이사장님은 정말 이 숲하고 죄송하지만 숲하고 나무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산부터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하나 빠졌습니다. 땅 두 개를 또 보시나? 예, 창조경제 이게 조계종 총무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창조경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나라 세금을 뭉텅이로 지원받는 거. 그죠? 그것도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점수를 못 두는 게, 자승 원장 시기에 정부 예산을 왕창 늘리지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건 정말 별거 보잘것 근데 없어요.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 액수가 뭐 얼마든 간에 이게 자기가 낸 세금이 조계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본래 왔었어요. 아니, 왔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기존에는 각 사찰이 그 일종의 단위 사업자입니다. 사찰마다 단위 사업자가 돼가지고 정부 예산 신청할 때 문화재 보수비라든가 뭐 템플스테이도 사찰 단위로 왔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자승 원장이 이명박 정부하고 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불교계에 내려오는 모든 예산을 갖다가 총무원을 경유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총무원 눈밖에 나면은 예산 배정에서 이제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대구에 아시안 육상 경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당시 대구 그 동아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대. 예.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정부에다가 예산을 30억인가를 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국제대회니까 줄게. 얘기가 다 됐었는데 자승이가 앞으로 총무원한테 다 줘버리니까 그 예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동아사가 돌아버리는 사건이 그때 있었는데 워낙 총무원 권력이 세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자승 앞에 가서 줄 서야 되는 겁니다. 자승은 그걸 어디다 썼느냐? 수원 복령사, 수원 그 용주사 주지선거일 때 복령사가 비문세찰이거든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번에 내가 미는 성월한테 표를 다 오고 그랬더니 비군이가 우리 절에 수건이 있는데 우리 템플스테이 좀 하게 해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서로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서로 딜을 하고서 바로 그 다음날 템플 예산이 복령사로 찍어 내려갑니다. 그 통치자금이죠, 이게 완벽한. 그러니까 국가 세금을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써버리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사람이지 결코 불교계에 오는 예산을 더 늘려받은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조계종이나 이 국가 예산이 조계종이 얼마나 많이 불교 조계종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 위해서 네. 이걸 좀 기본적인 걸 좀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건 또 따로 잡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따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니 짧게. 자 지금 말씀하신 템플스테이 국가 예산 그 전부터 있죠. 그다음에 전통 사찰 그 유지 보수하는 지원 비용이 있죠. 그다음에 MB 때 들어와 가지고 사찰 음식 국제화 사업은 MB 때 들어와서 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죠. 그건 새로 그 전에는 없었던 거죠. 네. 새로 한 거죠. 그게 이게 이명박 때 이명박이 와이프가 한식 세계화 사업을 한다고 재단을 만들고 이제 어쨌든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명박이가 정권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이 예산 자체가 한 700억인가 됐었는데 이게 공중에 붕 떠버린 겁니다. 이거를 먹자고 여기저기서 달라붙었는데 불교 쪽의 조계종에서는 사찰 음식으로 먹자.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잖아요. 이전에는 그 사찰 음식 국제화 사업이라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게 없었잖아요. 네. MB 때 한 거잖아요. 그건 맞죠? MB 뒤래니까요. MB 뒤에 어쨌든 네. 내가 했죠. 그 다음에 자승 때 그 90년대 그 이제 범난이라고 합니까? 정부가 80년, 80년 그 이게 조계종의 국가를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조계종을 이렇게 뭐 멸시했다고 해서 또 땡깡 부려가지고 뭐 또 받은 돈도 있죠. 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딱 앞에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게. 그 저기 직영사찰 다시 좀 아니 돌아가면 모든 건 국가라고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된다. 국가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세금을 내면 대통령이 함부로 쓸 수가 없죠. 그건 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짜고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동의가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분야별로 거기에 맞게끔 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 딱 자기 월급 가져가는 것이 우리 현재 시스템의 조세 경제, 조세 정책이고 경제 시스템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총무원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돈을 한꺼번에 줍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한꺼번에 주고 이건 총무원에서 알아서 분배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형식을 갖춰요. 형식을 갖추는데 예. 복령사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에는 없었던 금액 아니에요. 그 전에 올리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템플스테이 하겠다라고 그 애초 계획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애초 계획이 없는 것을 당일 가가지고 내려가서 너희도 템플스테이 보조금 줄게. 그러면 다른 곳 템플스테이가 받아야 할 돈이 복령사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파이는 똑같다 하더라도 선과 있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함부로 개인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좀 직영사찰 쪽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왜냐면 따라서 다시 돌아오시죠. 좀 전에 말씀 전에 이제 김영국 대표님께서 2016년도 이제 실사를 할 때 1996년도 1990년도 이제 실사를 하실 때 이제 선본사 예산이 약 70억 정도로 보신 거잖아요. 대략. 그렇죠. 예. 근데 지금 1996년이 70억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 재미있는 건데 2017년도 3월에
조계종 총무원이 직영 사찰 연 예산을 갖다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은 손본사가 70억, 연주함이 31억, 연간 예산이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96년도에 손본사가 70억이었다면 15년이 지난 17년이니까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7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직영사찰이 그 총무원의 그 재정 보고를 할 때 그거는 뭐 갑바이 선보사 같은 경우는 내가 잘 아는 게 일단 분담금 30억, 그 다음에 사찰 운영비 에다가 그 다음에 그 사찰 운영비는 뭐 인건비하고 뭐 이런 거죠. 그거 말고 이제 그 들어가는 돈들 이거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수입이 뭐 200억인지 300억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70억에서 100억 사이로 이렇게 그 보고를 하니까 그건 사실 늘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2017년도에 공개한 자료 보면 이게 2016년도 수입 결산 얘기거든요. 그 근데 2017, 그러니까 2017년에도 그러니까 수입 70억 예산. 그렇죠. 일반 회계가 70억. 그리고 이제 97년에도 70억. 특별회계 30억을 포함해도 그러니까 100억인데 굉장히 누락이 됐죠. 좀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목구호가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총무원장의 사건보라는 얘기예요. 총무원장이 개인적으로 거기서 이거는 제가 보훈사에서 확인을 한 건데요. 보훈사가 직영사찰이 되고 나서 그 총무원의 분담금 내는 거 말고 그거는 저기에도 나오더라고요. 회계보고에도 나오는데 총무원장한테 공식적으로 그 회계에 나오는 한 달 판공비가 3천만 원이에요. 보훈사에서요? 네, 보훈사에서. 그 몫은 아예 그냥 직영사찰 총무원장 된 이후죠. 그렇죠. 직영사찰 된 이후에. 총무원장에게 그냥 공식 판공비로? 네. 판공비가. 그러면은 그게 당연직 주지니까 뭐 주지한테 뭐 판공비 주는 거다 해서 그 3천만 원이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죠? 3억 6천만 원인데 그러면은 총무원장이 그 공식적인 판공비만 받고 더 이상 안 받냐? 그건 아니거든. 그 당시에 보훈사 주시했던 스님예가 때만 되면은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뭐 내가 커피 쓸 때가 있으니까 뭐 5천만 원 가져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계에 잡히지 않은. 보훈사는 돈을 쌓은 아니 근데 5천만 원. 김영국 선생님 그 전에 주지하는 스님이 말씀을 왜 그 어떤 스님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도 되잖아요. 그것도 뭐 내가 얘기 안 하고 누군지 다. 명진 스님께서 명진 스님 명진 스님 다음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다음인데 명진 스님이 봉원사 주지로 가셨을 때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가서 딱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모든 이 사찰에 그 대웅전에 있는 불전함에 들어오는 돈은 주지의 용돈 회계에 잡히지 않는다면서요. 예,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하는데 가서 명진 스님이 봉원사에 가서 딱 보니까 그 대웅전 불전함에 들어오는 시주돈만 1년에 합쳐보니까 한 25억 원 가량 되더랍니다. 그래서 요걸 회계장부에다 집어넣어라. 그런데 이게 25억 원 주지가 쓰는 용돈인데 회계장부에 잡히지도 않고 이걸 회계장부에 넣어가지고 편입을 했다는 거죠. 본인은 월급만 받고. 그거는 명진 스님이 좀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명진 스님이 그 당신이 이제 그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조금 그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도 있고 전임자를 지나치게 깎아내린 것도 있습니다. 액수를 좀 액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불전함 수입이 연간 25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불자들이 불전하면은 10,000원짜리 놓고 주지스님한테 봉투 드려요. 그래서 그러면 용돈의 총액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불전함은 그러니까 대웅전 불전함에 들어오는 것은 액수의 과다와 상관없이 주지 스님의 용돈이고 회계장부에 편입되지 않고. 아니요, 그게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명진 스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신도가 와가지고
주지스님 저 보약이나 드세요. 그러면서 1억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1억으로 저기 그 진영문 앞에다가 돌을 화강암을 쫙 깐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신도들 같은 경우는 주지스님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하는 걸 굉장히 그 명예롭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주지 스님이 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주지 스님이 뭐 신도들부터 이렇게 따로 받거나 그다음에 불진한 경우를 합치면 한 그 정도 된다는 그런 뜻이겠네. 이 사찰 재정만 따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절에 자꾸 가면은 네네, 저기 네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가는데 네네, 다시 그래서- 그 갓바위와 연주와 직영 사찰 지정을 해제를 한 거 무슨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잖아요 네. 지금 연주와 그러니까 용주사에서 그리고 어디죠 은혜사에서 예, 예. 그렇죠 각각 이렇게 바로 중앙종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아니 은혜사에서 선본사 파일을 직영 해제해달라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이 아니죠. 예, 예. 그동안 계속 그게 제가 오기 전에 기록을 보니까 94년도에 직영되고 나서 96년부터 이게 직영 해제해달라고 계속 해달라고 해왔어요. 계속 해달라고 예, 예. 했는데 그동안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왜 이거를 직영 해제를 했느냐 그거는 단 한 가지예요. 자세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저 직영 해제해갖고 내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그거 말고는 이해가 안 돼요. 직영 해제를 하면서 가장 이익이 되는 한 사람을 꽂으라면 자승에게 다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직영 해제하면서 뭐 선본사가 본교 사찰인데 이제 본교가 해소됐다고? 아니 뭐 선본사가 30년 동안 본교를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연주하면 지 스스로 직영으로 내는 거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둬들인 거죠. 내놔야지. 그걸 왜 지금 이 시점에 정명스님 살아 계실 때는 내놨다가 정명스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둬들인 거냐고. 그거는 불과 몇 년이죠? 몇 년? 불과 몇 년. 10년만 한 거고. 예. 아니 저 연주함이 직영이 지정된 게 96년이에요. 2016년이에요. 16년이니까, 예. 2016년이면 딱 4년 그 직영 해놓고 이제 원행 스님 총무원장 돼서 그 좀 돈 좀 쓰려고 하니까 그거 싫다 그러고 지가 다시 지 걸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말 되는 소리예요 이게? 몇 지나가서 한 그런가? 얘기지만 2017년에 설정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당선시키고 나서 당시 그 자승 원장의 임기가 10월 31일까지였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서 인사를 합니다. 직영사찰 인사, 조계사 주지, 네. 강남 봉문사 기억납니다. 주지, 그다음 직할사찰인 저기 도선사 주지. 이 수도권에 이렇게 좋은 사찰 5개 꼽으라면 꼭 들어간 사찰들인데 여기를 갖다가 일주일 남겨놓은 총무원장이 인사를 싹 해버리고 나가요. 2년씩 조계사 봉문사는 2년 임기고 도선사는 4년 임기입니다. 그동안에 임기 만료 때까지는 현 총무원장도 꼼짝 못하는 것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계사 건너편에 있는 불교문화사업단 연간 한 200억 이상의 국고 지원이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 사업국장으로 자기 상대를 또 앉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가는 그 며칠 남겨놓고서 알뜰하게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나간 대단하신 양반입니다. 아니 지금도 또 해먹으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79년도에 쿠데타를 12.12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제 잠시만 맨 기고 아니, 근데- 그런데 아. 그런데 전두환이 그러니까 박정희를 이어가지고 군사 독재를 하면서 퇴임한 이후에 단임은 하겠다고 해놓고도 퇴임한 이후에 일회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총통 노릇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으로 막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성은 완전히 지금 원행을 완전히 헛수아비로 만들어놓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선본사 갓바위를 직영사찰 해제하는 이유는 결국은 은혜사의 실권자가 계속 자성스님한테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야, 너 저 총무원장 할 때마다 내가 너 표 몰아주고 너 도와줬는데 왜 지금 그 저 갓바위 해제해주기로 하고 안 하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직영사찰 그 직할교구 산하의 직영사찰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구본사의 직영사찰 주지 임기는 2년씩 보장을 해주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계속 왜 더 안 주냐 하니까 이제 4년을 보장해주고 이러다가 결국 가서는 직영사찰 지정까지 해제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지가 저 총무원장 선거 나오고 재임하면서 사실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원장 되면은
이거 직영 해제해줄게 해놓고 실제 뭐 자꾸 은혜사에서 그 직영 해제해준다고 해놓고 왜 원장 되고 나서 마음을 바꿨냐 왜 안 해주냐 하니까 그거를 종회에 올렸잖아요. 원래는 종회에서 부결됐잖아. 네. 그 자승이는 할 말이 있잖아. 아, 난 해주려고 했는데 종회에서 부결됐어. 그래 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앞으로 돈을 더 계속 해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그동안 그렇게 종회에서 부결되는 게 어떻게 이번에는 그냥 일사천리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 또 하나 문제는 이에 그 특별 분단 수사였든 지형 수사였든 간에 조계종 총무원이 그 특정 몇몇 사찰들한테 재정적으로 굉장히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취약하게 됐을 경우에 뭐가 되냐면 결국엔 총무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그걸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을 만한 건 이미 자승이 다 가져간 상태에서 그럼 뭡니까? 전국의 교구본사 말사한테 분담금을 더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용주사하고 은혜사가 직영사찰 지정 해제를 신청하면서 조건을 붙인 게 분담금 현행대로 유지시키겠다 이거거든요. 분담금 현행 직영사찰 분담금을 그대로 내면서 그거 본사에 갖고 온다고 뭔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원행 스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조건은 줘야 이걸 이렇게 풀고 그럴까요? 나중에 다시 삭감하는 거겠죠. 저는 좀 의심이 자승원장 드는데 입장에서는. 결국에 지금은 현행 유지해주겠다고 해놓고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 남은 임기에 한 2년 그냥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현행 그대로 이후에는 그렇게 유지되는 갈까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잠깐만요. 조계종 사를 보면은 조계종 총무원을 흔드는 여러 정치적인 이 싸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그게 되는 게 분담금 납부 거부예요. 교구본사 실력 있는 교구본사 몇몇이 편을 먹어가지고 총무원 너희 마음에 안 들고 동의할 수 없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이래 버리면은 총무원의 돈줄이 쫙 마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도 눈치 보면서 묻어가지고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놈이 권력 잡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조계종의 분규가 심화됐었거든요. 자,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몇몇 사찰들을 갖다가 총무원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구본사 몇몇 개가 분담금 몇 억짜리 안 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입니다. 뭐냐면 자승이 이 큰 사찰 몇몇한테 분담금 내기로 특별 분담 내기로 약속했던 거 내지 말아봐. 이러면은 갑자기 총무원은 재정 수입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고 직원 월급도 못 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조계종의 목줄을 지는 겁니다, 자승은. 그러네요. 정확하게 이게 보셨습니다. 자승을 정점으로 한 관장 회의에서 앞으로 7인회 전에 이야기했던 관장 모임에서 조계종을 좌지우지하겠다. 그래서 이 조계종 저 관장들 이거 빨리 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종신집권한 거네 말하자면 종신집권. 아니 어떻게 조계종이 뭐 선방 수자 스님이나 총무원장이나 이런 스님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아무런 저기도 없는 관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 그 관장들이 지금 재정적인 뒷받침까지 가지게 된 거 아니에요. 용주사 그 다음에 은혜사 불국사. 아니 이게 그 불국사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대한불교 조계종이 무슨 박물관장 무슨 뭐 이런 템플스테이 관장인가 뭐 이런 사람 스님들에 의해서 아니, 조계종을 관장은 아니 정치인들은 임기라도 있죠. 대통령 5년 하고 다시 이렇게 중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근데 어떻게 이런 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종신직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이거 공업이라고 봐야죠. 불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교인들 모두의 공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난 억울해. 난 공업이라 그러는 게 억울해. 나는 그런 거 동의한 적도 없고. 아니 동의가 아니, 아니라 그들이 나쁜 놈이지 내가 왜 책임져야 돼? 근데 그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공업이에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흔히 이제 스님들을 이렇게 편의상 두 분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판성, 사판성 이런.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는 이렇게 선성이 지나가면은, 일판성이 지나가면은 사판성, 행정을 보는 스님이 먼저 범나, 그 경력하고 상관없이 먼저 행정을 보는 스님이 이 돌을 닦는 선성한테 먼저 절을 했다면서 그게 맞습니까? 아니, 뭐 그것도 지나친 얘기예요. 그 간단한 질문을 1분씩이나 하세요. 근데 던질만 아니 해. 저 이제 사회자한테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 주제에 벗어났다 뭐 이렇게 지적하시면 좋은데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제가 정식으로 항의드리고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이게 중요하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이 싸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 그 직영사찰 해제 뭐 이미 정법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무슨 권한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그 관장들만 쫓아내면 돼. 근데 관장들 쫓아낼 필요도 없어. 그 자선 한 사람만 쫓아내면 다 해결된다고.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승자박 정말 우리 불교를 우리가 진짜 정말 자승자박 만들어야 돼요. 아니 자성이 저렇게 권력을 아직도 휘두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책임이 없습니까? 도대체 유엔 사무총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승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전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고요. 이 직영사찰 지정 이 부분은 사실 94년 종단 개혁, 이 개혁 입법에 아주 중요했던 그렇죠. 아주 크게 승가 공동체의 어떤 공유 정신 그리고 삼보정제를 사유하지 않겠다라던 그 당시에 개혁에 나섰던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해제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94년 종단 개혁 이전으로 가는 그나마 거네요. 조계종 노조와 신대승 네트워크가 아니 그러니까 성명서를 제가 내서 듣기로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자성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권력을 종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아까 이 조계종 직영 사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서 예처하면은 다른 총무원장이 들어오더라도 언제든지 총무원의 이 재정 상태를 위기에 빠뜨려서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 조계종이 이렇게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조계종에 적을 두고 있는 스님들이 조용한 것은 이판성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나마 있는 봉원사도 장악을 해서 봉암사도 장악을 해서 이거는 이제 꼼짝 달싹 못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는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자승 우리는 저희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승자박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